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건설 중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건설 중장비를 여러 번 리뷰했던 이유는 글로벌하게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성 투자가 필요하며 메인인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2020년도에도 엄청나게 판매량이 갱신되었는데 21년도에는 더 갱신이 돼가지고 35만 대 혹은 그 이상으로 갱신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이 주요 투자 포인트가 되었고요. 실제 3월까지의 판매량을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해가지고 3월달에 7만 3천 대를 판매했고요. 이는 역사상으로 정말 유례없는 대수입니다. 이 트렌드가 계속 비슷하게 가는 식으로 되면은 연간 35만 대는 그냥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전년 대비는 회복을 했습니다. 인도의 건설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정도 되거든요. 성장률은 건설과 인프라 쪽 모두 연간 6에서 한 7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변수는 코로나입니다. 인도의 실제 코로나 감염자 수가 5억 명일 수 있다. 하루에 35만 명 정도씩 걸리는데 인도 전체 인구가 1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3분의 1 정도가 코로나 감염자란 말이 되고, 이러면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은 나도 코로나예요.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투자나 이런 게 좀 늦어질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9년 수준 혹은 뭐 조금만 더 해다오, 이 정도 스탠스예요. 그래도 바닥은 다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인도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남미, 중동 쪽 시장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북미나 유럽 쪽도 뭐 비슷하게 전망을 해보고 국내도 비슷할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이 분야가 전반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죠. 국내에서 이 분야의 투자 관련주를 보면은 완제품 기준으로는 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의 자회사인 밥캣 정도까지, 아니면은 이런 부품 회사들 살펴봤어야 됐죠. 그래서 몇 개를 분석을 해봤던 바가 있죠. 실제 이들의 주가가 코로나로 꺾였었지만은 이후에 꽤 많은 상승을 했다. 특히나 하반기 이후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죠. 그리고 투자 검토하는 차원에서는 늘 그렇듯이 그때 좀 덜 오른 애들을 볼만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진실의 순간 1분기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분기 어닝을 발표한 회사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코어. 회사 파는 마당에 언제까지 두산이라고 불러댈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인프라코어라고 하겠습니다. 21년도 1분기 매출액은 2.5조, 영업이익 2,900억. 18년도에서 19년도 잘 나가던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고무적이죠. 그래서 컨센서스로는 연간 정상화되는 걸로 잡아놨고요. 주가 영업이익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트레일 영업이익으로는 좀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떨어지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잘 두드러지지가 않는데요. 이걸 분기로 그려보면은 주가 영업이익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 최근에 개선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자, 인프라코어의 부문은 헤비, 중장비 쪽과 엔진, 그리고 연결돼서 밥캣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중장비랑 밥캣 쪽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매출하고 이익이 좀 견고한데 이 엔진 부문은 계속 상황이 안 좋습니다. 분기별로 끊어보면은 작년 3분기부터 얘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매출액이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익도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올해 1분기 때 되게 많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름 좀 나오던 시절만큼 이익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한 2,500억 정도. 이게 옛날에 정상 영업이익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시면은 밥캣을 제외하고 중국, 신흥국, 한국 이쪽이 핵심인데 작년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굴삭기가 팔렸으니까 같이 시장 따라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올라오는 성장률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른 지역도 거들어주기 시작하니까 1분기 때 매출이 크게 돌아선 모습이 되는 거죠. 중국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특징적인 부분은 동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잘해가지고 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 좋았던 거다. 이게 인프라코어를 보기가 좀 찝찝해지는 이유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 부분은 결국에 찢어내가지고 이거 현대중공업 지주 쪽에 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따로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이모저모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뭐 손이 안 나가거나 비중을 많이 실기가 주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이쪽도 21년도 1분기에 매출액이 크게 턴어라운드를 했죠. 영업이익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익률은 거의 8%로 동사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 얘도 정상화 정도만 쳐달라.
이렇게 컨셉 잡혀 있고요. 트레일로는 주가가 좀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분기로 그려보면 똑같이 주가와 실적이 일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산업차량, AS 및 부품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건설기계 쪽이죠. 여기도 하반기 때 뭔가 회복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 4천억 깔고 나머지 대부분 수출이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는지 전방의 지역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지역별로 보면은 직수출이 한 7천억 정도, 국내에 한 4, 5천억 이 정도 깔고 가고 나머지에서는 중국이 제일 큽니다. 직수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국가별로 나가는데 해마다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17년도에 9천억이었는데 1,000억씩 줄다 보니까 지금 6천억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줄어들어가지고 바닥을 찍느냐, 이거 관건이 되겠고요.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역시 중국이죠. 중국 시장에서 성장률이 많이 나왔다. 전체에서 무려 40%가 중국이 차지했던 분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 진출한 외자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MS가 상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에게게 1% 그냥 방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잘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인도랑 국내 같이 올라와 주니까 턴어라운드 된 거죠. 대략 국내 플레이어 2개를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비슷하죠. 역시 우리나라는 중국 굴삭 시장이 좋아야 되고 그거에다가 딴 데까지 조금 더 도와줘야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판매량 지표 같은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글로벌 업체인 캐터필러의 어닝을 살펴보죠.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 건설기계 쪽만 좋았거든요. 나머지 부문은 매출액이 성장이 그저 그랬다. 건설기계 쪽이 매출액이 27%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62% 성장하면서 대부분의 이익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이 매출의 세부 내용은 북미 쪽은 조금 부진했는데요. 나머지 라틴 아메리카 쪽이나 유럽, 아프리카, 중동 쪽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특히나 아시아 쪽의 건설기계가 72%나 증가를 해가지고 단연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중국이겠죠. 세부 내용은 특별한 건 없어요.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재고 효과가 별로 이렇게 없어가지고 별로 안 좋았다. 근데 라틴 아메리카 쪽은 재고 효과가 있었고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이쪽 세일스 볼륨이나 환율 다 좋았다. 아시아 퍼시픽도 마찬가지였다. 캐터필러의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일반적인 시즈널리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절성이 있긴 한 건가 보면은 좀 명확하진 않은데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1분기보다 살짝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이게 북미의 건설 쪽 좀 돌아오고 자원 같은 거 유가 관련된 에너지 쪽도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된 무난한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은 1분기에 15% 정도 될 겁니다. 자, 국내 스몰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방업체들이 다 좋았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같이 좋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 아랫단도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예정돼 있는 거고요. 기다려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4월 28일에 NH 쪽에서 가장 저평가된 굴삭기 사업자라고 그러면서 DY 파워에 대해서 레포트가 부랴부랴 나왔는데 어닝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잘 나올 거니까 주가는 별개로 스몰캡 레포트 하나 정도는 던져볼 법하니까 쓴 것 같아요. 참고로 아직까지 실적이 공시되지 않은 좀 규모 작은 업체들 DY 파워 같은 경우에는 5월 14일 진성이나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상황을 보자면은 주가가 작년부터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좀 차가지고 밸류에이션 쪽으로 룸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를 해도 주가가 좀 민기적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DY 파워나 대창단조 쪽은 밸류에이션 쪽으로 좀 싼 측면이 있죠, 상대적으로. 근데 얘네들도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나온 어닝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국내 업체들 매출이 어느 정도 계절성이 있단 말입니다. 퐁당퐁당 하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1, 2분기 쪽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주요 지역인 중국의 건설중장비 판매가 보이는 계절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게 매년 해마다 판매량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지는 알 수 없죠. 이게 어느 순간에는 멈출 수도 있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서 고점을 형성한 다음부터는 이 이후의 수치에 따라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는 이 정도 그림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월 달에 워낙 미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유지하면은 이렇게까지 높게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기대치 대비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
자, 또 주가 측면에서는 몇 년간 주요 업체들의 월별 주가를 본다면은 딱히 뭐 이거다 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1분기 정도가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최초의 투자 아이디어 발굴 시점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1분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실적 트래킹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좀 안전한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후의 주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죠. 자, 대충 건설 중장비 쪽 업계의 1분기 실적과 함께 복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복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통상 주가가 올라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기분이 좋으니까 복기 잘 안 하고 손해를 보면 가슴이 아프니까 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굳이 보면서 이렇게 짚어보는 이유는 그래야 다음 상황에 대한 대처력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 자료 같은 것도 정리해가지고 갖추게 될 거고요.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